우리는 매일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곳곳에 쌓여 있지는 않나요? 집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이 좁아지고 정리가 안 된 환경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효과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주고 집중력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정돈된 환경에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감정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옷이 가득 찬 옷장에서 뭘 입을지 고민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편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히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집안이 깔끔하면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고 생활하는 동안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물건이 정리되면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생활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버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버리면 집안이 한층 더 깔끔해지는 대표적인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옷장문을 열 때마다 가득 찬 옷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옷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옷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입지 않는 옷은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거의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다 보면 옷장은 점점 채워지고 결국 필요 없는 옷들 사이에서 매일 입을 옷을 고르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버리기 어렵다면 보류 박스를 만들어 6개월 후에도 생각나지 않는 옷은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낡았거나 착용감이 좋지 않아 잘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유행이 지나 손이 잘 가지 않는 구두, 불편해서 신지 않는 신발 등은 보관만 하고 있어도 공간을 차지할 뿐 실용성이 없습니다. 신발을 정리할 때는 자주 신는 신발과 특별한 날을 위한 신발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한 후 남은 것들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정리하거나 수납 상자를 활용하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된 옷장은 아침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불필요한 화장품과 약품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화장대와 약장을 점검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과 약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장대를 열어보면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된 화장품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약장에도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약들이 가득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과 약품은 피부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림, 립스틱, 마스카라 같은 제품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장 속 오래된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시럽이나 안약 같은 제품은 개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약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과 약품을 정리할 때는 사용 기한을 확인한 후 아직 쓸 수 있는 제품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제품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화장품은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약품은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화장품과 약품을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서류와 종이들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책상 위를 깔끔하게 불필요한 서류와 종이 정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각종 서류, 영수증, 메모지, 고지서 등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쌓여 있는 종이 더미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넓어지고 업무 효율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쌓아두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시 꺼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현재 중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사본, 보험 서류 등 중요한 문서는 따로 보관하고 오래된 영수증, 광고 전단, 다 읽은 공문서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서류 정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디지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저장하면 종이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리된 서류는 용도별로 파일이나 서류함에 깔끔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류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중요한 서류는 별도의 폴더나 박스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 위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했다면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볼 차례입니다. 쓰지 않는 주방용품과 식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주방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라. 쓰지 않는 식기와 주방용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방은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즐기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싱크대 안, 수납장, 냉장고를 살펴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기와 주방용품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주방은 요리를 할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식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깨진 컵, 너무 많은 머그잔 등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보관해둔 식기들이 많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릇과 컵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주방용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리도구, 낡고 해진 도마,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등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된 조미료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 정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식기와 조리도구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서랍이나 수납함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요리할 때 동선이 편리해지고 주방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이제 감정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이 많다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물건 정말 필요한가요? 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바로 감정이 묻어있는 물건을 정리할 때입니다. 선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추억이 담긴 오래된 물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남겨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정리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둡니다. 선물 받은 물건을 버리면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과거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면 소중한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이 어수선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둔 옷이나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책, 서랍에 묵혀둔 기념품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선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실제 물건은 최소한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정리법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은 한 곳에 모아두고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리하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얽혀 정리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을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쌓여있는 전선과 고장난 전자기기들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전자기기와 엉켜있는 케이블은 공간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엉켜있는 전선과 고장난 전자기기, 이제는 정리할 때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을 정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와 엉켜있는 전선들입니다. 충전기, 헤드폰, 리모컨, 오래된 스마트폰, 망가진 전자제품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지만 막상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기기와 케이블이 쌓이면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노출과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이 엉켜 있으면 사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충전기를 찾느라 서랍을 뒤적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이 엉켜 있는 걸 보고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죠. 정리되지 않은 전선과 충전기는 시각적으로도 어수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깔끔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장난 전자기기나 오래된 리모컨도 더 이상 집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TV 리모컨 고장 난 마우스, 배터리가 방전된 시계 등이 집안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을 버릴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전자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으며 지역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수거 서비스나 지정된 폐기장에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선과 전자기기를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전선과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구분한다. 한 번에 다 정리하려 하지 말고 자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전선에 라벨을 붙인다. 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태블릿, 케이블 등 라벨을 붙이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 정리 클립이나 전선 정리함을 활용한다. 엉켜있는 선들을 묶어두거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기부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한다. 여전히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중고로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기는 올바르게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와 케이블을 정리하면 공간이 훨씬 깔끔해지고 필요할 때 원하는 기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습관이 만드는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리 습관이 만드는 새로운 삶, 지금 시작하세요. 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며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찾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한 번 정리를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집안이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깨끗한 공간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습관이 들면 소비 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어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정리 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노력 없이도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쉽게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바로바로 정리하기. 쓸모없는 물건이 보이면 쌓아두지 말고 바로 처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5분 정리법 실천하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특정 공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 기존 물건을 점검하기.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기존의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세요. 가족과 함께 정리 습관 만들기. 함께 정리하면 부담도 줄고 집안을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쾌적한 공간과 여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보세요. 집안이 정리되면 삶도 정돈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리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